힘이 없으니까. 근데 추세가 높아지잖아요. 지금 ADX선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DI 플러스가 뭐죠? 전일 고점에 당일 고점이 높으면은 오름세고 당일 고점에서 전일 고점이 낮으면은 내림세로 본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이거 매수세보다는 매수세에 있지만 음봉을 그리는 거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런 것들은 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이 다 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팁을 얻어낼 수 있고 그게 바로 기법으로 승화되는 것이죠. 두 번째 시간 지표 공부하기 기술적 지표, 추세 지표죠. CCI, Commodity Channel Index라고 하죠. 자, 상품 채널 지수입니다. 자, 계산 방법은 이렇게 나오는데 아래 설명드릴 거고 기본적인 변수나 기본값은 20일, CCI는 20일 쓰고 시그널은 8일을 씁니다. 자, 이거는 뭐 몰라도 되지만 알면 조금 유식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한번 알아볼게요. 1980년 도널드 램버트가 개발한 지표죠. 이 상품의 가격 움직임이 사인 곡선과 같이 일정한 사이클을 가지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개발한 지표가 CCI다. 계절이나 주기성, 이게 따른 가격 변동에 따른 가격의 방향과 강도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자, 원래는 상품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디자인됐는데 인기가 높아졌고 또 상품뿐만이 아니라 주식이나 통화, 주기적 추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거래자들이 널리 사용하는 매우 일반적인 지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이다는 것은 인기가 있다는 거죠. CCI는 가격과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 가격 간의 차이를 가격이죠. 현재 가격이 일정 기간 동안 평균 가격 간의 차이, 일정 기간 동안 평균 가격의 차이를 가격의 평균 오차로 조정한 것, 자, mean deviation으로 조정한 것으로 가격의 표준화된 이탈 정도를 의미하는 지표다. 그러니까 평균 가격하고 현재 가격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구하는 값이죠. 따라서 보통의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100 사이에 포함되는데 이 구간을 벗어날 경우에는 매매 기회가 발생한다. 자, 주가 평균 이동 가격선을 기준으로 현재 주식 가격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평균이 0이라고 보면은 지금 CCI 여기 제가 해놨죠. 자, 뭐 50일로 해봅시다. 기간을 길게 한번 해봅시다. 기본이 20일인데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사이에 포함된다. 이 플러스 10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 여기고 마이너스 100 여기죠. 이게 지금 한참 침체 구간이죠. 자, 0은 기준선이 된다는 거죠. 이 구간을 벗어날 경우에 매매 기회가 발생하게 된다. 자, 100을 마이너스 100을 뚫고 올라오는 시기, 이런 시기에도 매수 기회가 있죠. 이런 시기, 그죠? 매수 기회, 이런 시기 매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좀 오르죠. 확 올랐죠. 자, 평균 기간을 변경해서 거래되는 시장의 시간대에 맞추어 쉽게 조정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20일을 하든 50일을 하든 내가 내 입맛에 맞춰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50일로 봤을 때 여기가 0에서 뚫고 가는 구간이었는데 20일로 보니까 여기죠. 여기서 뚫어가지고 매수를 했을 때 괜찮은 구간이 나왔다. 그 다음에 얘도 여기서 뚫고 올라갔을 때 괜찮은 구간이 나왔죠. 쭉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또 100일까지 뚫었으니까 더 좋은 거죠. 20일선 아래에 있다는 것은 20일보다 평균 가격보다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파란색으로 뛴다는 겁니다. 그 의미입니다. 물론 20일 이동 평균선과 100%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동소이하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요 설명이죠. CCI 값, 절대값이 클수록, 이동하는 값이 클수록 추세는 강하고 절대값이 작을수록 이동하는 값이 작을수록 추세는 약하다. 저번에 ADX 배웠죠. ADX는 무조건 절대값이 강하면 오름세만 보였죠. 요거죠. 얘는 떨어질 때도 절대값이 강하니까 오릅니다. 그 다음에 올라갈 때도 절대값이 강하니까 오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절대값이 오른다라는 그 추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로 강하게 내린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오른다고 무조건 사면 낭패를 볼 수 있다. 근데 CCI는 아니죠. 근데 ADX가 ADX만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DMI를 같이 사용하게 되면은 ADX 지표를 같이 활용할 때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앞전 시간에 ADX를 공부했는데 DMI도 같이 공부했죠. DMI가 다음 시간에 또 나올 텐데 ADX선이 똑같이 추세를 추종하고 그 다음에 푸른색 마이너스 DI, 그 다음에 빨간색 플러스 DI선, 어느 것이 위에 있는지 어느 것이 위로 향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를 뚫고 골든 크로스를 할 때 얘가 영선을 뚫고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하면은 더욱더 현명한 매수 신호나 매도 신호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딱 봐도 알겠죠. 이런데 얘는 떨어지고 있지만 얘는 지금 현재 영선을 뚫었죠. 근데 얘가 DI-를 뚫고 올라온 시기, 이런 시기를 갖다가 잡고 얘가 영선을 100선 이상을 뚫었다거나 영선 이상을 뚫었을 때 이런 자리에서 이 파란색 선이 빨간색 선 위에 DI-선이 DI 플러스 선 아래에 있을 때는 매수 신호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겹쳐서 또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 단기 추세에서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 횡보 구간에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올라가는 구간을 잘 잡기도 하지만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 페이크에 속을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확 뜰 때는 명확하게 이제 나타나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좀 있으면 그 괴리도가 나오는데, 괴리도는 이거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CCI는 절대값 시클수로 이거 해드렸고, CCI는 추세의 강도만을 알려주는 ADX, Average Directional Index, 평균 방향 지수에 비해서 추세의 방향까지 동시에 알려준다는 거죠. 아까 ADX는 어때요? 떨어질 때도 추세 강함을 보여주고 내려갈 때도 추세 강함을 보여줬지만, 그런 단점이 있지만 CCI는 어때요? 추종 거래자들이 유효한 지표로 사용한다. 방향성까지 알려준다는 거죠. 상승인지 하락인지. 그래서 ADX 자체만을 쓰는 것보다는 ADX와 CCI를 같이 쓰든 DMI를 같이 섞어 쓰든 이렇게 섞어 쓰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우리가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계산식. 자, CCI의 계산에는 주가 데이터는 고가, 저가, 종가 나누기 3을 사용합니다. 이게 평균 가격입니다. Mean Deviation이라고 하죠. 평균 오차라고 하죠. Mean Price, 평균 가격입니다. 그래서 얘 평균 가격을 M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여 위에 설명드렸죠. M, 그 다음에 소문자 M, 그 다음 D, CCI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그 계산되는 과정을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H 고가죠, 고가. 그 다음에 L 저가죠. 그 다음에 C 종가죠. 이 M이라는 것은 평균 가격인데, 평균 가격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고가 플러스 저가 플러스 종가에서 나누기 3을 한 겁니다. 어때요? 여기 고가 나오죠. 1965원, 저가 1525원, 그 다음에 종가 1965원이죠. 이 봉에서. 자, 고가가 어디죠? 여기죠. 그 다음에 종가도 여기죠. 그 다음에 저가는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시작가와 저가가 똑같죠. 시작에서 쭉 계속 올라왔으니까 고가도 종가이기 때문에 상한가 마무리한 거죠, 이게. 그래서 종가와 고가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평균 가격이 될 겁니다, 이 계산을 하면은. 그래서 대략적인 계산을 우리가 때리면은 얘 세 개를 다 하는 거니까 여기가 그냥 M이라고 봅시다. 평균 가격이라고 봅시다. Mean Price죠. Mean Price 여기 나오죠. M이 이렇게 계산된 겁니다. 그 다음에 소문자 M은 이 M이 대 N일. N일이 뭡니까? N을 갖다가 11로 하면은 10일간의 M의 합계입니다. 합계의 나누기 N이죠. 그러니까 이게 고가, 저가, 종가를 한 가격들, 고가, 저가, 종가를 한 가격, 고가, 저가, 종가, 고가, 저가, 종가, 고조종 11을 한 겁니다. 11을 해서 나누기 N을 하면은 소문자 N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 평균 가격의 이동평균이죠. 단순 이동평균이죠. 단순 이동평균. 그 다음 D는 뭐냐면은 M, 평균 가격, 프라이스, 민 프라이스에서 평균 가격의 단순 이동 평균, 그 다음에 나누기 단순 이동 평균 일자죠. 일자를 하면은 어때요? D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이 D는 평균 편차라고 합니다. 평균 편차. M은 평균 가격. 그래서 CCI는 이 M, 평균 가격에서 M, 이 평균 가격의 단순 이동 평균 빼기 한 거죠. 그 다음에 나누기 0.02로, 이거는 이제 재수라고 합니다. 재수. 그 나누어주는 수. 이 5를 0.02로를 정확하게 못 박아 놓은 겁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상수죠, 상수. 변수의 반대말은 상수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 외울 필요는 없고. 그래서 0.015라는 값은 램버트가 사용한 상수로서 CCI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00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재수, 컨스턴트 디바이저 재수라고 한다. 0.015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M 값을 구하는 값은 우리가 금방 배웠고, 그 다음에 소문자 N 값도 이 이동평균의 값이기 때문에 배웠고, D도 이 이동평균의 이동평균, 얘 빼기 이동평균 값을 나누기 평균을 한 거죠. 그래서 D 값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CCI라는 것이 얘하고 얘 뺀 값에서 0.015를 곱하고 나누어 준 것을 바로 CCI라고 한다. 이게 대략 그림은 알겠죠. 그림은 이 안에 핵심적인 것은 고가, 종가, 저가의 합의 나누기 3이라는 겁니다. ADX는 뭐였죠? ADX는 오늘 고가의 전일 고가, 그게 오름세인지 내림세인지, 그 다음에 오늘의 저가와 어제의 저가, 오름세인지 내림세인지, 그거를 판단하는 거죠. 저가와 저가끼리 계산을 해보고 고가와 고가끼리 계산했을 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근데 이 CCI는 종가, 고가, 저가를 합쳐서 나누기 3한 가격의 이동 평균을 구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단순 이동 평균을 구하면 이 종가에서만 구하는 것이죠. 종가 플러스 해가지고 나누기 이 종가 구한 일수로 하는 것이죠. 근데 얘는 고가, 저가, 종가를 합해서 나누기 3을 한 후에 평균 가격을 만든 후에 그 평균 가격의 이동 평균을 구한 거죠. 이해가시죠? 의미만 아시면 됩니다. 달달 외우시면 더 좋겠지만, 요것도 머리에는 들어오죠. 저도 한 몇 번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근데 제가 이걸 모르고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사용하면은 이제 더 이해가 잘 된다는 것이죠. 자, 시시액 분석 기법으로는 다른 오실레이터 지표와 마찬가지로 과매수, 과매도, 그 다음에 괴류도 분석이 이용된다. 자, 시시액 값이 0이라는 것은 현재 주가가 이동평균선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0 값이 요겁니다. 요거 0 값이 이거죠. 0 값 100이랑 마이너스를 빼버릴게요. 어차피 파란색 표시가 나니까 라인에서 표시가 나죠. 이게 0입니다. 0. 100은 빨간색 위에, 파란색 밑에는 마이너스 100이죠. 자, 과매수 오버바트, 과매도 오버솔드. 자, CCI가 마이너스 100 수준일 때를 과매도라고 하고 플러스 수준일 때를 100이라 할 때는 과매수 신호로 분석합니다. 그래서 CCI가 마이너스 100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상승하는 것이 보이면 매수 신호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 위에서 아래로 하락하는 경우, 이 플러스 100에서 아래로 하락하는 경우 매도 신호로 나타냅니다. 자, 이러한 분석은 시장이 횡보 장세일 때 경우에는 적절한 매매 신호를 나타내지만 추세를 형성한 경우에는 너무 때이른 매매 신호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지금 이게 행보장이죠. 지금 보시면 행보인데 이런 경우 여기 행보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파는 거죠. 그죠? 그렇게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추세를 이렇게 형성했을 때는 과매수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오르죠. 그죠? 계속 오릅니다. 계속 과매수 구간이죠.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과매수 구간입니다. 크게 보면 과매수 구간이죠. 벌써. 그죠? 여기도 과매수 구간이죠. 그래서 100을 넘어섰을 때 수준에서 과매수로 무조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행보일 때는 볼 수 있는데, 행보일 때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추세를 형성할 때 확 올랐을 때 또는 확 내렸을 때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확 내렸을 때 한번 볼까요? 푸른색이 진할 때. 푸른 진했는데 이게 과매도 구간 아니죠. 그죠? 계속 떨어지죠. 행보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매수 자리죠. 여기죠.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100에서 아래로 뚫고 내려오는 길, 여기죠. 좀 더 크게 볼게요. 이 자리죠. 이 자리. 그죠? 이 자리에서 매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 매수를 해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정확하게 표시하면 여기죠.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매수, 과매도 구간을 활용하는 거.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을 활용하는 방법. 이 영선을 통과하는 거죠. 영선을 통과했을 때 매수 자리로도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영선을 통과했을 때 여기죠. 그 다음에 여기를 통과했을 때. 영선을 통과해도 여기니까 여기죠. 여기 이 가격대죠. 그 다음에 또 100을 통과했을 때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100을 통과했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자리는 슈팅이 이미 나와서 크게 올라가는 자리. 또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다이버전스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 괴리도를 활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괴리도는 뭐죠? 이 저점이 앞에 저점보다 이렇게 낮아지면 얘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거죠. 근데 저점이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면은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여기 보시면은 가격은 크게 떨어졌죠. 여기서. 근데 여기 저점과 여기 저점 보시면은 올라왔죠. 주가의 흐름, 아래로 흐름하고 반대로 얘는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의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괴리도입니다. 반대로 얘도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주가가 많이 높았을 때,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높아졌습니다. 또 높아졌죠. 근데 이 높아졌는데, 만약에 여기라고 봅시다. 근데 여기서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그죠? 여기서 떨어지죠. 요렇게 다이버전스가, 괴리도가 떨어진다. 주가는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판매를 해야 되겠죠.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떨어진다 라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자, 이런 경우죠. 주가가 오른 경우, 이렇게 주가는 쭉 상승을 했는데 어때요? 얘는 쭉 하락을 하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앞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횡보하거나.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얘가 주가는 이렇게 떨어지는데 얘는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측 사항들을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 CCI, 뭐 ADX 다 똑같습니다. 지표를 활용한 방법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명심해서 머리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겁니다. 자, CCI 이렇게 구경을 하면서 봤는데, 이제 검색 시그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조건 검색을 보면은, 자, 이제 이건 필요 없죠. 등록하고, 자, CCI라고 검색을 해봅니다. CCI라고 검색을 하면 많이 나오죠. CCI 9의 순위도 나올 것이고, 순위 한번 뽑아볼까요? 12. 그럼 검색하면은 CCI 91이 이렇게 CCI 91이 높게 나온 애들이 나오겠죠. 높게 나온 애들. 이제 큰 순으로 한번 볼게요. 제이준 코스메틱 높게 나왔죠. 100 이상 300까지 찍었죠. 250 찍었죠. 270 이것도 300 찍었죠. 한국화장보다 300 250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서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진짜 CCI 본연의 검색식을 보면은 다 찍어 볼게요. 자, 이게 전부죠.
기관과 시그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옛날에는 여기 시그널이 같이 따라오는 그림을 이게 표현이 되는데 지금은 표현이 안 되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지표를 만들어서 써야 될 것 같은데, 옛날에는 표시가 됐었습니다. 시그널이. 자, 일단 시그널이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하고 싶은 타이밍을 한번 찾아봅시다. 어떤 걸 찾아보냐면은 요 연습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현재 많이 오른 일동 제약이다. 그러면 9일 말고 20일로 해봅시다. 20일로 했을 때 영선을 벗어나고 위로 올라가고 요런 자리를 찾으면 좋겠죠. 요런 자리, 이런 자리. 그럼 CCI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자, 영선을 벗어났다는 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을 벗어났다는 말, 마이너스 100을 벗어났는데 9로 해봅시다. 9로.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이게 들쑥날쑥한 게 많아질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100을 벗어나는 애들, 100을 벗어나는 애들을 한번 찾아보면은, 자, 9일에서 100선 상향 돌파한 애들 한번 찾아보면은 이렇게 쭉 나오죠. 강한 애들이 많이 나오죠. 100선 이상. 그죠? 여기가 100이죠. 빨간색이 나오는 곳이 100입니다. 이 영선은 아까 제가 해놨는데 9일로 봐야 되겠죠. 9일로 진하게 보겠습니다. 이게 영선입니다. 이거는 붉은색 위에 채워진 부분은 100선 이상, 이거는 100선 이하죠. 자, 이렇게 해서 제이준 코스메틱, 그 다음에 삼성 레버리지, 이런 것도 또 뺄 수 있습니다. 삼성 레버리지 이런 것들은 대상병에서 빼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스펙주, 그 다음에 ETF 이런 거 다 빼면 되겠죠. 우선주, 관리 종목도 빼야 되겠고, 위험한 것들은 좀 다 뺄게요. 정리매매, 거래정지 이런 것들은, 거래정지 어차피 종목이 안 나오니까, 그죠? 불성식 뭐 이런 기업들. 자, 이 정도로 해볼게요. 그럼 종목이 또 줄어들 거예요. 자, 제이준 코스메틱 그대로 나왔죠. 그 다음에 오가닉 티 코스메틱, 화장품 주들이네요. 그 다음에 석유 관련, 에너지 관련 기업들, 에디슨 전기차 관련이고, 화장품, 지능기업. 자, 100 이상 넘어가는 애들도 괜찮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잡는지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들은 조금 더 겪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0선 이상일 수도 있고 100선 이상일 수도 있는데, 0선 이상이라면은 한번 수정해서 돌려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올라가는 초입에 있는 애들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약한 애들도 나오는데, 안정성이 어떤 것이 강하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많이 먹는 것보다. 어차피 우리는 이 하는 목적이, 물론 공부하는 목적도 있지만 캐치를 해봐야 되겠다는 어떤 욕심 때문에 하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캐치에 비유하려면 좀 안정성을 조금 많이 따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CCI를 보면은 CCI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나면은 이제 시그널 선을 상향 돌파한다. 이 시그널이라는 거 뭐죠? 아까 공부했죠? 수식 관리자에서 공부했잖아요. 그죠? 자, 시그널이라는 것은 CCI 값을 아까 구했잖아요. CCI 값. 하루의 값을 구했잖아요. 그 하루의 값, 이 N일, 우리가 기간을 정해서 그 N일의 평균을 구한 거죠. 다시 그거를 시그널이랍니다. 그 다음에 OSC는 뭐냐면은 CCI에서 그 마이너스 시그널을 뺀 겁니다. CCI 선이 쭉 있다고 치면 이렇게 있잖아요. 쭉 있는데, 여기서 시그널은 길게 해볼게요. 길게 하면은 좀 잘 나올 겁니다. 121 하면은 여기서 시그널이 다시 쭉 평균이 나올 거죠. 평균이 이렇게 막 나올 겁니다. 그림을 그리자면은 시그널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얘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따라왔다가 조금 여기서 조금 올랐다가 또 다시 여기서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겠죠. 그죠? 주가의 그 CCI 계산된 것에 일정 기간 동안의 CCI 이동 평균을 갖다가 바로 시그널이라 하죠. 그래서 이 시그널이 뒤로 따라가게 되는데, 이 시그널과 이 교차하는 부분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그 검색 시기, 제가 그거 설명한 거 맞나요? 그 다음에 OSC는 그 CCI 자체에서 얘를 뺀 거죠. 얘를 빼면은 이 값이 또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 또 점으로 연결하면 그 OSC 선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시그널 선을 상향 돌파하는 것들을 뽑아다오라는 거죠. 그럼 한번 얘만 한번 해볼게요. 시그널선 어떤 애들이 나오는지 한번 봐볼게요. 20일에 9일을 해볼까요? 20일에 9일 수정 검색. 오가닉 코스메틱 20일로 보면은 이게 시그널이 보이면은 조금 더 명확할 건데, 시그널이 안 보이니까 조금 아쉽네요. 옛날에는 그 시그널 선이 보였는데, 그러니까 얘가 이래 왔다 갔다 하는 그 평균을 구한, 평균을 따라오는 겁니다. 평균 이런 식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대충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것을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OSC는 개의 야하고 뺀 거를 갖다 OSC라죠. 이제 아시겠죠, 이거? 그래서 이렇게 상향 돌파한 애들만, 뚫고 올라간 애들만 뽑아줘 라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만약에 30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수정, 이런 애들도 나올 수도 있겠고, 그죠? 요 30일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 똑같은 형태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그널선 밑에 있으니까 이게 음이라도 뚫고 올라오는 거니까 빨간색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아까 마이너스도 충분히 보였죠. 이렇게
이런 애들 이제 다시 올라오는 애들이죠. 이미 올라와서 있기 때문에 얘가 시그널을 통과할 수 있겠죠. 전혀 오름세가 없다 오늘 갑자기 올랐다 하루에 만에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은 잘 없을 거예요. 뭐 상한가가 나와도 이게 바로 뚫지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시 상승 조짐이 이렇게 있은 후에 나와야지 그림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똑같죠. 뭐 이 하나 고치니까 다 30일로 변하네요. 그 다음에 시그널선 이상 이하 요걸 해볼 거예요. 요거는 뭐 나오는지 이상만 해볼게요. 수정 어떤 애들이 나오는지 대충 그림만 보면은 요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선 상향 돌파. 영선 상향 돌파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영선이 상향 돌파된 애들 수정. 그럼 얘도 마이너스가 있을 수도 있겠죠. 많이 나오죠 종목이. 그 다음에 영선을 돌파한 애들 말고 100을 플러스 100을 통과한 애들 100선 이상을 해봅시다. 100선 이상 그러면 거의 빨간색만 나올 거예요. 거의 파란색이 나오는 이유는 올라갔다가 밑으로 빠지는 애들 그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밑으로 빠지는 애들일 거예요. 그죠? 다 그렇죠. 그래서 오른 애들을 중점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면 거의 올라간 거 다 잡을 수 있겠죠. 그죠? 무조건 올라간 것만 나오니까 오른 것만 나오니까 다 잡을 수 있겠죠. 상승 상위의 애들은 거의 다 나올 겁니다. 웬만하면 100선 이상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때요? 100선 이상 이런 것도 100선 이상이죠. 근데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일 때 우리가 이 100선 이상이다라고 하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음봉을 갖다가 웬만하면 안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봉을. 그럼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동평균선 또는 등락률 해볼게요. 그냥 주가 등락률 간단하게 해서 뭐 5% 이상 해볼게요. 어제보다 5% 이상 올라온 애들을 잡아다오 라고 했을 때 지금 346개가 나왔죠. 59개로 줄었습니다. 마이너스가 있을 수가 없죠. 왜? 5% 이상인 애들만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올랐다가 내린 애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종가가 아니고 고가로 해볼게요. 고가로 5% 이상 수정하면은 떨어진 애들도 나올 거예요. 맞죠? 나오죠. 그러면 5% 이하도 나올 것이고 0%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보는 거죠. 어떤 애들을 뽑았는지 명확하게 다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CCI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겠다라는 게 이제 조금씩 몸에 배어들죠. 그리고 등락률, 그 다음에 뭐 이동평균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CCI를 함께 곁들여서 사용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은 0선 이상, 그 다음에 100 이상, 마이너스 100 이상, 그 다음에 플러스 100에서 떨어지는 애들 이런 애들까지 우리가 잡아내니까 하락 추세, 상승 추세 이런 것까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하락 추세일 때는 안 잡는 게 좋잖아요. 이렇게 떨어질 때는 웬만하면 안 잡는 게 좋잖아요. 그죠? 계속 오를 때만 잡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떤 걸 해야 되죠? 일봉 연속 상승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마이너스 되어 있는 것들이 좀 사라질 거예요. 112죠. 검색. 마이너스 있는 애들이 많이 사라졌죠. 아까 112에서 한 20개가 사라진 거죠. 그러면 이치한불 얘는 올랐다가 떨어져. 그래서 수익을 낼 수 있었고 한신기계도 올랐다가 내렸어요. 이 수익 낼 수 있고 얘도 올랐다가 내렸죠. 그래서 올랐다가 내린 애들은 수익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이런 애들 보면 어떻게 보내냐면은 이 고가를 보면 됩니다. 고가 14%죠. 그럼 얘는 13%, 5% 이상만 내가 뽑아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고가가 18%, 이것도 3% 수익 나는 거죠. 물론 시간차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10%죠. 5% 이상 수익 내는 거죠. 5% 이거는 수익을 못 낼 수도 있겠죠. 딱 5%를 건드리고 떨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가 됐다라고 하면 손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이런 애들을 또 잡기 싫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가보다 종가, 시가보다 종가가 높은 애들을 뽑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뭐 주가, 등락률, 주가 비교 해가지고 일봉전, 영봉전 지금 오늘의 시가보다 오늘의 종가가 큰 놈을 잡고 싶다. 또 하나 추가하면은 이 파열한 것들이 다 사라지겠죠. 아까 조금 전에 얘 같은 경우에는 5%에 잡았기 때문에 이 아모레 지 우선주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모레 지가 없어졌습니다. 그죠? 없어졌죠. 그러면은 아무리 작은 걸 샀더라도 웬만하면 수익을 볼 수 있겠다 싶었죠. 몇 개를 썼습니까? 지금 현재 뭐 크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다. 신기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합쳐서 시너지를 갖다가 계속 높여 나가는 겁니다. CCI 하나만 가지고 이해를 하고 넘어갔다 치지만 얘를 이해하고 또 ADX를 또 이해하고 DMI를 이해하고 DI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얘는 저가에서 전일 저가보다 높으면은 어때요? 얘가 떨어지는 거죠. 대신 얘가 올라가는 겁니다. 지수가 떨어지는 거죠. 어제 저가보다 오늘 저가가 올랐으면 얘는 떨어지는 거예요. 왜? 힘이 없으니까.
근데 추세가 높아지잖아요. 지금 ADX선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DI 플러스가 뭐죠? 전일 고점에 당일 고점이 높으면은 오름세고 당일 고점에서 전일 고점이 낮으면은 내림세로 본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이거 매수세보다는 매수세에 있지만 음봉을 그리는 거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런 것들은 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이 다 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팁을 얻어낼 수 있고 그게 바로 기법으로 승화되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자, 다음 시간은 이제 지표 찾기에서 주식 종합 차트에서 추세 ADX, CCI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이제 다음에 DMI를 할 건데 DMI는 ADX를 하면서 우리가 배웠죠. 배웠기 때문에 뭐 살짝 복습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추세 지표 다음 시간에는 DMI와 요거죠. 요거 Linear Regression Line 이게 뭐 선형 회기선이라고 하는데 Linear Regression Slope 슬로프가 막 경사인가 그럴 건데 이건 선이고 그죠? 선형 회기선, 선형 회기 경사 경사네요. 경사. 얘도 지표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게 주가 지수에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막 다 추가해서 막 넣어봤는데 이거는 주가에 나오는 거네요. 그죠? 주가 안에 나오는 겁니다. 요것도 배워놔야 되겠죠. 일단 요것도 배우고 선형 회기선과 선형 회기 경사는 뭐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회기 경사는 라인인가? 이거는 주가에 들어가고 보니까 얘는 따로 나오는데 이게 똑같은 것 같은데 경사라는 게. 자, 다음 시간에는 DMI 이거는 한번 배웠기 때문에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기도 한데 대충 넘어가면 안 되겠죠. 다음 시간 DMI 순차적으로 계속 하루 한 지표 공부하기 완벽하게 마스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